네, 두 번째 도착한 역은 로봇역입니다. 우리 시장이 최근에 확실히 순환매적인 성격이 있죠. 네. 원전, 방산,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올랐는데요. 순환매 차원입니까? 아니면 뭔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까? 둘 다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강세장 특징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쉴 때 순환매 차원에서 좀 쉬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고요. 약사장일 때는 다 같이 빠지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견조하거나 강세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도 쉴 때 순환매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네. 최근장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좋은 것 같아도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은 많이 계속 있더라. 나오는 거죠. 계속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의 이슈는 뭐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, 네. 그 수주 관련돼서 특히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서 실적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공사가. 그리고 2024년까지 이제 그룹산의 이제 그 로봇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역량을 완성시키겠다. 요게 좀 발표가 나왔고요. 그리고 2025년부터는 외부 고객도 유치하겠다. 외부 기업도 유치하겠다는 이런 나와서 그 전에는 포스코 DX가 포스코 ICT일 때는 그렇게 어닝 쇼크가 잘 나왔거든요. 아, 그랬어요? 네. 예. 빅베스도 한 적도 있고, 네. 그래서 저거 좋다고 투자했다가 스마트 팩토리 보다가 진짜 고생하시는 분 많아요. 실적이 안 나오니까 매번 그러다가 이게 회사가 확실히 이제 좀 주가 움직임 보셔도 알겠지만은 저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. 확연하게 올라가네요. 네, 예.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저는 정말 좀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저거. 네. 그리고 티라 유텍이라든가 V언텍, 해성 TPC, 해성 TPC는 오늘 뭐 리포트가 좀 나왔던 것이고요. T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지금 한 5개 정도 네. 정도는 개별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 흐름이 바닥에 기지 않고 우상향 중에 있는 종목들이고요. 뭐 코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오린 PTS, 뭐 PDA 전자, 누리메카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가지고 낙폭과대 반등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순환방송으로 반등 나온 것과 자체 모멘텀을 가지고 나온 것 두 부류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대체로 최근에 누르목이 나와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딱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로봇 안에서도 약간 키워드가 있어요. 네. 처음에 이제 협동 로봇 얘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물류 로봇 많이 얘기했거든요. 네. 오늘 보니까 또 감속기 얘기가 나옵니다. 감속기는 얼마나 중요하고 감속기가 부각될 만한 좀 모멘텀이 있나요?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. 예. 로봇에는 무조건 감속기가 무조건 들어가다 보니까 네. 그래서 또 실적에 받쳐주지 않더라도 일단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또 M&A 이슈까지 SPG, SP 시스템 이런 것도 감속기잖아요. 그렇죠. M&A 이슈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뭐 엄청 올라갔었고요. 네. 오늘은 해성 TPC가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었다고 그래서 예. 거기 관련돼서 이제 수주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해성 TPC는 그 감속기가 이제 승강기용 감속기 국내 업체 1위거든요. 네. 주력은 승강기용이고 또 얘기가 나온 게 수주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로봇용 쪽인데 여기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. 매출 비중이 한 작년 기준으로 0.2% 정도밖에 없어 미미한데 중국 쪽의 수주에 기대감이 있고 중국 쪽과 좀 진행하는 수주 규모가 한 10억 정도라고는 그 리포트상에 나와 있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납품이 더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은 편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수주가 더 있을까는 좀 그건 좀 확신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봐서요. 그리고 좀 회사가 좀 실적은 아직은 좀 좋지 않거든요. 적자 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는 좀 꺼림직하다. 그냥 이런 뉴스가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예. 그런가 보다 하지 굳이 내가 이거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어서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는 되게 이쁩니다. 저기 네. 이제 장대목 세우고 좀 눌림 주고서 다시 갈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매수 자리고요. 네. 기업 내용으로는 저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. 로봇 관련주 가운데 로봇 테마에 대해서 또 주제가 될 만한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. 그렇죠? 네. 지금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번에 한 2조 찍고 나머지 SPG가 한 7, 8천억 되나 나머지는 뭐 2천억, 3천억 시총이 이래요. 네. 그러니까 편차가 많은데요. 마치 그 엔터 업계에서 옛날에 엔터 3사들이 1조 할 때 그때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가 3조였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판이 달라져 버렸잖아요. 그런 두산 로보틱스의 기대감이 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뭐 하는 회사고 언제 상장합니까? 그러니까 국내 협동 로봇 1위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. 예.
이제 9월 달에 이제 심사 승인 받아가지고 한 10월 달 정도 상장하지 않겠냐 일정 이렇게 예상을 예. 하고 있고,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상장 요건이 대략 그 시총 기준으로 지금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. 유니콘 그 특례가 될 것 같고요. 일단 현재는 대략 공모는 한 3천억 정도 이루어질 것 같고, 동사 매출이 작년에 한 450억 정도고 적자입니다. 120억 적자 났고, 그리고 추정 가치 한 2조 이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. 이게 과연 2조 이상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랑 비교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그래도 실적이 더 좋으니까 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, 그렇다 치더라도 밸류가 너무 높거든요. 그렇게 하더라도. 그래서 이게 밸류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센티멘터 쪽인 문제가 더 강한 거라서 이건 정말 가봐야 할 것 같고요. 네. 1조 이상 만약에 이제 그 평가가 되게 되면은 다른 경영 성과가 무관하게 좀 상장할 수 있게끔 거래소가 길을 열어줬거든요. 이게 지금 그런 유니콘 특례 전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은 있다. 이걸 보시고 시가총 1조 이상 받아야 됩니다. 무조건 상장하려고 그러면. 그러면은 전 최소한 뭐 1조, 2조 된다고 했을 때 그 상장하고 나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의문부가 좀 있고요. 네. 세론이 될지 아니면은 그게 계속 갈지는 이거 가봐야 한다. 네. 제가 좀 쉽게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. 어쨌든 로봇 관련주 중에는 큰 모멘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고요. 로봇 관련주 얘기했는데 그럼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부장 입장에서 탑픽 있습니까? 일단은 요거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90.91% 갖고 있는 두산을 좀 볼 필요는 있겠죠. 지주사, 예. 네, 지주사 두산은 이제 상장 전까지는 요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네. 상장 전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힘을 싣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네, 선호하지 않는다. 뭐 상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은 네.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게 네. 이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돼서 자체 예. 성장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밸류랑 그냥 봤을 때는 좀 그 증권사 직업 입장에서는 쉽게 고객들한테 이 종목 싸니까 사다고 할 수가 없는 예. 위치고요. 그리고 제가 타겟팅을 다 할 수 없는 그 종목들이다 그렇죠. 다 보니까 커버를 못하죠. 네, 네. 제가 목표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목표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는 없으니까 네. 보이지 않는 길은 가지 않는 게 제 입장입니다. 보이지 않는 길은 가지 않는다. 네. 이창환 부장님의 오늘 어록입니다. 그러면 이제 한 30초만.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 보이세요. 그죠? 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, 개인 투자자들이,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방송 보시는데,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의 종목을 몇 개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이상적입니까? 여담이지만. 지금 포트는 저 고객들한테는 이제 한 대략 한 10개 종목을 드렸는데 네. 제가 제가 이제 1임으로 맞는 계좌는 대략 5개 정도입니다. 거의 그 정도 안에서 5개에서 6개 안에서 역시. 움직이고요.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 특정 세 종목이 비중이 더 월등 높습니다.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.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트가 다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죠? 여러 종목이 있고. 이렇게 살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, 나중에 보면 종목이 20개, 30개, 어떤 분은 50개 있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피터 린치입니까? 이런 얘기도 했는데. 종목이 이제 10개 이상 되는 이유는 네. 이제 거기 계좌 트시는 순서가 다 한꺼번에 트시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, 뜨다 예. 보면은 당장 살 수 없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네. 하다 보니까 뭐 종목은 좀 더 많이 있고,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. 네네. 종목은. 그러니까 갈수록,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갈수록 내가 투자가 2년, 3년 늘어가는데 종목의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.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. 점차 더 이제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오늘 이창환 부장님과 2차 전지, 또 광물, 그리고 로봇 관련까지 2개 역을 함께 동행했습니다. 부장님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